몰랐습니다. 정의롭던 이지혁이 그토록 뜨거웠던 그 남자가 마침내 어둠의 후계자라는 이름으로 돌아올 줄은요. 그는 왜 그토록 혐오하던 어둠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사랑을 잃어서였을까요? 아버지의 기대를 미워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그의 삶에 새겨져 있던 어떤 빛 때문이었을까요? 답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몰락이 아니라 연결된 운명들에 관한 기록이라는 걸요. 결혼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식장 한가운데 남겨진 신랑의 빈 의자, 헝클어진 꽃다발, 서서히 꺼지는 조명. 그 장면은 지역의 마음에서 마지막 불빛을 꺼뜨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사랑 없는 결혼을 왜 하려 했느냐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지역은 웃었습니다. 씁쓸하게. 아버지는 밥이 모자랄 때를 잊으셨어요. 그 대답에 아버지의 손등이 굳었습니다. 눈빛은 오래된 상처처럼 붉어졌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의 말끝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의 침묵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깊었습니다. 그 후로 지역은 도시의 가장 거친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인력시장. 새벽의 서늘한 습기, 철제 수레의 삐걱거림, 숨이 턱 막히는 시멘트 냄새. 어깨에 얹힌 자재는 시간처럼 무거웠고 시간은 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버텼습니다. 버티는 법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대로 또 한 번 쓰러졌습니다. 하늘을 보니 회색이었습니다. 한 줄기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이씨 구급차. 병원 침대, 희미한 형광등. 문득 문틈 사이로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스쳤습니다. 서서히 초점이 맞춰졌을 때 그가 서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대학 시절 철거 현장에서 맞서 싸우던 그때 용역들을 이끌고 서서 지역을 바라보던 철거업체 사장. 강무진. 오랜만이군 청년. 그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넌 여전히 눈에 불이 있구나. 다만 불은 제때 난로에 넣을 줄 알아야지. 거리에서 태우면 내가 먼저 탄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정해? 그건 좋은 말이지.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건 정의가 아니야. 힘이야. 꺾인 날개로 다시 하늘을 보라는 말보다 막 비를 피할 지붕을 내주겠다는 손이 더 따뜻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손을 잡으면 지는 걸까요? 아니면 잠시 비를 피하는 걸까요? 며칠 뒤 지역은 오래된 사무실로 발을 들였습니다. 낡은 소파, 유리 진열장 속 상패들, 서랍을 꽉 채운 두툼한 장부. 강무진이 장부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둔탁한 종이 냄새 위로 오래된 이름과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늘건설, 특수철거, 그리고 낯선 이름 하나. 고성이. 그 순간 지역의 숨이 아주 잠깐 멎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 은호에게 일거리를 맡긴 그 세련된 여인. 재단 이사장. 재벌가 며느리. 왜 그 이름이 이 장부에 있을까요? 왜 하늘건설 옆일까요? 청년. 강무진이 장부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아. 그리고 빚은 생각보다 넓지. 빚. 그는 그 단어를 길게 굴렸습니다. 그 말이 장부 속에서 고개를 들 때 또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지은호. 그 이름은 장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의 머릿속에서는 그 이름이 더 선명해졌을까요? 밤 골목의 바람이 차가워진 시각. 성재가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병실 카드키를 밀고 들어오다 들어가길 멈췄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먼저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아, 오랜 친구인가 보군. 강무진의 웃음은 예의 바른 듯 보였지만 정중함 뒤에 냉기가 비쳤습니다. 청년은 오늘 쉬어야 해서. 성재의 눈과 강무진의 눈이 잠깐 맞부딪혔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서열은 정해졌습니다. 힘의 방향으로. 강무진이 나가자 성재는 낮게 물었습니다. 누구야? 지역은 답을 피했습니다. 지나가던 어른. 지나가던 어른이 왜 내 곁을 지키고 있는데? 대답 대신 지역은 침대 난간을 꼭 잡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사람의 손을 뿌리치는 법. 그는 그것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강무진은 지역을 자신의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현금이 오가는 계산대, 묵직한 금고, 벽에 붙은 지역 지도의 핀들. 여긴 장부, 저긴 사람. 그는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내 자리. 작은 책상, 오래된 스탠드. 빛은 어둡고 자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높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책임질 자리라 말해주는 감각. 그것은 실패자에게 주는 가장 달콤한 마취였습니다. 그날 밤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번호는 저장돼 있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은호 씨입니다. 지역은 말없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괜찮아요? 짧은 안부였고 짧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말을 꺼내면 무너질 것 같은 순간, 무너져야만 다시 설 수 있을 것 같은 순간,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두 글자 뒤에 수십 개의 문장이 숨어 있었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야만 이 어둠이 더 단단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역은 장부를 배웠습니다. 돈이 흐르는 순서, 사람을 묶는 방식, 목소리를 낮추는 요령.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는 법.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의 눈, 독촉장을 받는 사람의 눈, 눈물 한 방울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눈을 더 오래 바라보면 흔들림이 사라진다는 법칙. 정의가 사라지는 자리에는 기술이 들어섰습니다. 그 시각 카페에서는 다른 기술이 연습되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새 도면을 펼쳤습니다. 고성이가 천천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모서리를 둥글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사람이 부딪히지 않게요. 서두르는 사람일수록 모서리에 자주 부딪혀요. 부딪히는 건 결국 마음이지요. 성희의 음성은 물방울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은호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작은 진주 팔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랍 속에 감춰둔 오래된 팔찌와 똑같은 모양. 그 팔찌를 누가 채워줬는지, 왜 잃어버릴까봐 잠들 때도 벗지 않았는지. 성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연결이 터져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 연결의 한쪽 끝에는 오래전에 잊은 줄 알았던 강무진이라는 이름이 매달려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밤 지역은 강무진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는 미끄러졌습니다. 강무진이 라디오 볼륨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하늘건설 알지? 압니다. 옛날엔 그들이 원하면 우리가 움직였지. 건물이든 사람이든. 때론 사람부터 비워야 건물을 비울 수 있으니까.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 고성이도 우리와 손을 잡았어. 그 여자는 깔끔했지. 감정이 없었거든. 지역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왜요? 돈이 필요했거든. 그리고 숨길 게 있었으니까. 숨길 것. 그 단어가 차창에 서리처럼 맺혔습니다. 그가 말을 잇기 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 하늘건설 비서실. 강무진이 짧게 받았다 끊었습니다. 오래된 인연들은 아직 유효한 거야. 지역이 발을 들인 이 세계의 첫 장부 한가운데 어제까지 일만 맡긴 스폰서 정도로 알던 성희의 이름이 박혀 있었다는 걸요. 그 이름 옆에 오래된 날짜. 그리고 보호비라는 메모. 보호. 무엇을 누구를. 그 질문은 눈썹 위에 매달린 빗물처럼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성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대표에게서 흘러나온 소문 하나. 그 사람 강무진과 붙었다더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성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대학 시절 그 현장. 지역의 어깨를 잡고 멈추자고 말하던 날. 저쪽 끝 쇠파이프를 든 사내들 맨 앞에 서 있던 얼굴. 성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그걸 택했다고. 그럼 나도 내 쪽을 택하겠다. 그의 내 쪽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업의 언어, 숫자의 길. 그리고 은호. 은호 후배, 나 장난 아니다. 조용한 고백이었습니다. 은호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말 대신 커피 잔을 돌렸습니다. 잔 표면에서 빛이 맴돌았습니다. 지역 선배가.
그 한마디 뒤에는 수많은 문장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름은 꺼내는 순간 상처가 됩니다. 지역의 변화는 빠르게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말투가 줄었고 표정이 닫혔고 전화는 짧아졌습니다. 갚으시죠. 이번 달까지만. 그럼 담보를 올리시고요. 차가운 말들이 혀끝에 익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밤 골목 끝에서 손실아 불리는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 등록금만 이번 달만 기다려주면. 지역은 눈을 들었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던 뒷모습이 스쳤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고 동시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장부를 덮으려는 순간 강무진의 손이 먼저 덮었습니다. 청년. 장부는 사정이 아니라 숫자로 읽는 거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속삭였습니다. 흔들리지 마. 그 한마디가 지역을 사람에서 자리로 옮겨 앉혔습니다. 그 밤 또 하나의 장부가 책상 위에 올랐습니다. 가장자리 커피 얼룩. 페이지 한가운데 오래된 약정서 스캔. 문구가 능숙했습니다. 보호대상 A 신분 보장. 미혼부 미혼모 비공개. 그리고 희미한 이니셜. K, S, H, G, M, J. 누구일까요? 왜 미혼모 비공개일까요? 왜 보호대상 곁에 유아 팔찌 보관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을까요? 진주 하나 달린 작고 둥근 팔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성인은 왜 은호를 그렇게 유심히 바라볼까요? 애정을 가장한 관리일까요? 아니면 관리로 포장한 애정일까요? 그 어느 쪽이든 그녀의 서랍 속에는 여전히 팔찌 하나가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무진의 장부에는 오랜 보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보호의 대가가 돈이었다면 보호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폭풍은 보통 조용한 구름에서 시작됩니다. 성재가 우연히 본 사진 한 장도 그랬습니다. 예전 기사 스크랩. 철거 반대 시위 군중 속 고성희의 옆모습. 그 옆에 선글라스를 낀 강무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사진은 사이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눈을 찌푸렸습니다. 뭐지? 그 사진은 다음 장면의 자막처럼 보였고 그 자막은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줄거리는 이미 끝났다. 이제부터는 숨은 이야기다. 드디어 한 방이 왔습니다. 지역경제지 3면 하단. 작은 기사 한 줄. 하늘건설 특수철거 과거 보호자금 의혹 재단 유관 인사 연루설. 재단, 유관, 연루. 단어들은 조심스러웠지만 방향은 뚜렷했습니다. 성희의 휴대폰이 떨렸고 강무진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고 지역의 책상 위 장부가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은호의 포털 실검창 위에 보호자금 팔찌 미혼모라는 단어가 어지럽게 떠올랐습니다. 지역이 어둠의 후계자가 된 이유, 정말 단순히 야망과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알지 못한 채 누군가의 비밀을 지키는 길로 들어선 걸까요? 그 길의 끝에 은호가 있었다면요. 그녀가 그 장부 속 보호 대상어였다면요. 그리고 그 보호를 설계한 사람이 성희와 강무진이었다면요. 밤이 깊었습니다. 지역은 혼자 서류를 정리하다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테이프가 누렇게 변한 서류 봉투. 93년. 복사된 출생신고서 초안. 불안의 공란. 모란의 고성이. 그리고 구석의 작은 메모. 팔찌 반환은 만 30세 이후. 때는 묘하게 비슷했습니다. 30, 은호의 나이. 지역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 옆에는 얇은 사진 하나. 흑백. 아기를 아는 젊은 여자의 눈가에 진주 팔찌가 스쳐갔습니다. 문득 문이 열렸습니다. 강무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장부다. 근데 왜 내 책상 위에 있죠? 시험이었지. 그는 웃었습니다. 넌 이제 장부를 지키는 사람이다. 사정을 읽는 게 아니라 삭제할 줄 알아야지. 삭제.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지역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을 뜨면 사라져야 하는 것들. 눈을 감으면 남는 것들. 그 사이에서 사람과 자리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은혼이.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에 살아있는 떨림이 섞였습니다. 혹시 팔찌를 어디서 받았는지 기억나니? 잠깐의 정적. 그리고 낮은 숨. 어릴 때요. 누군가가 늘 손이 차가운 여자가 채워줬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은호는 대답했지만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버렸습니다. 며칠 전 성희의 서랍에서 우연히 본 상자 속 똑같은 팔찌. 그때 성희가 급히 서랍을 닫으며 웃던 얼굴. 그 미소의 결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요. 통화가 끝난 뒤 지역은 천장을 보았습니다. 정희는 배고프고 사랑은 나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누군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고 사랑은 때로 누군가의 장부를 찢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걸요. 새벽 강무진이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청년. 말씀하시죠. 내일 큰 건 있어. 내가 앞장서. 큰 건. 어느 도시의 오래된 블록 재개발 1구역. 명단의 맨 위에 한 카페의 주소가 있었습니다. 그 카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카페. 은호의 카페. 지역은 어떤 길을 고를까요? 자리의 충성일까요? 사람의 이름일까요? 장부의 숫자일까요? 팔찌의 기억일까요?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장부 아래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찢었습니다. 종이가 찢기는 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 소리에 섞여 아주 작은 한숨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보낸 이미발신. 내용 지역시 그 장부 건드렸죠? 누구일까요? 성희일까요? 성재일까요? 아니면 강무진일까요? 아침이 올 겁니다. 비가 오면 마루 밑에 숨겨둔 것들이 밖으로 떠오릅니다. 팔찌, 장부, 사진, 그리고 오래전 써두고 지워버린 출생신고서의 공란. 누군가는 그 공란에 이름을 채울 것이고 누군가는 그 이름을 지우려 할 겁니다. 어둠의 후계자는 오늘 처음으로 뒤돌아봤습니다. 그 등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해.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다음 주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하늘건설의 오래된 계약이 드러나고 강무진의 장부가 세상 밖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성희의 서랍은 다시 열릴 것이고 팔찌는 제 주인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역. 그는 장부를 찢은 손으로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리에서 내려와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